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분당차병원 종양내과 문용화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1시간 30분 정도 전부터 계속 앉아 계신데요. 원래는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면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강의 끝나고 다들 이제 기지개도 펴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좀 이제 몸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이 움직이는 뼈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렇게 이제 자기 뼈를 건강하게 유지를 다들 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뼈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제 앞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전립선암의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도 자세히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부담이 너무나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고요. 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뭔지 그런 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뼈 건강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세요? 전립선암 환자들이 왜 뼈가 약해질까요? 궁금하시죠, 그죠? 아까도 많은 말씀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뼈에 대한 표적 치료제, 지금 내과적인 치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항암제 말고 뼈에 대한 치료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뼈 표적 치료제. 그리고 뼈가 약한 이제 전립선암 환자들한테 좋은 음식, 좋은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뼈를 튼튼히 하려면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전립선암 환자들이 뼈가 약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를 좀 이제 말씀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깁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남성 호르몬이 결국은 전립선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전립선 암세포를 성장시키고 하기 때문에 전립선 암이 점점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전립선 암세포를 전립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런 방법들은 아까 앞선 교수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주로 호르몬 억제제 요법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전립선 암세포는 치료가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남성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은요, 뼈를 튼튼히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뼈를 튼튼히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체지방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육량을 또 유지를 하게 해요. 만약에 전립선암 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 호르몬 억제제를 계속 투여를 받게 되면은요, 이 세 가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뼈도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고요,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고 근육량도 감소하게 돼서 우리 몸의 근골격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환자들이 치료를 오래 받다 보면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전립선암 환자들이 왜 뼈가 안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르몬 치료제를 오래 쓰다 보면 뼈에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뚫립니다. 이걸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뼈가 되게 촘촘하죠, 그렇죠? 근데 이쪽은 구멍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게 호르몬 치료제의 영향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뚝 부러지게 됩니다. 이게 골절입니다. 두 번째는 뼈 전이, 아까 많은 교수님들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립선암 환자는 90%가 뼈 전이가 결국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뼈 전이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뼈 전이가 생기면 그 부위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부러질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까맣게 생긴 보이는 부분들이 다 이제 전이가 된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약해진 뼈가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연세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게 다 연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히 건강한 이제
건강한 노인들도 사실은 이렇게 뼈가 약해지는데 거기다가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더해지기 때문에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전립선 암 환자들이 이렇게 뼈가 안 좋다는데 그러면 좋은 약들이 사실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 뼈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좋은 약들이 있는데 그 약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메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졸렌드로닉 애시드, 엑스지바라는 약이 있고요. 데노스맙, 조피고, 이거는 라듐 223이라는 그 방사선 동위원소 방출제입니다. 이 세 가지 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조메타와 엑스지바라고 하는 이 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제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우리 몸의 뼈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파골세포라고 있고요. 파골세포는 뼈를 말 그대로 파괴하는 세포입니다. 여기 지금 조골세포라고 있습니다. 조골세포는 뼈를 형성시키는 세포입니다. 근데 우리 몸의 뼈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 간에 이제 아주 그 지속적인 어떤 다툼 속에서 이제 균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파골세포가 이렇게 뼈에 붙어서 뼈를 갉아먹습니다. 뼈를 흡수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움푹 패이겠죠. 그런데 조골세포가 여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조골세포는 이걸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다시 뼈에 이렇게 들어가서 뼈를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뼈가 이렇게 채워졌고요. 이게 이제 휴지기 상태라고 하는데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뼈가 흡수가 되는 것과 형성이 되는 게 균형이 딱 맞으면 뼈가 이제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암 환자들이, 특히 이제 전립선 암 환자들이 뼈에 암세포가 전이가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파골세포 또는 조골세포가 너무 지나치게 한쪽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골세포가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너무 많이 갉혀 먹겠죠. 그죠?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기 쉽게 되고요. 반대로 어떤 경우는 암세포가 뼈에 전이가 되면 뼈가 갉아먹혀지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뼈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형성이 되기도 해요. 이 조골세포의 영향입니다. 이것도 안 좋아요. 근데 많이 생기면 무조건 좋으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저게 생기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뼈가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뼈이기 때문에 저게 많이 생겨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뼈에 전이가 되면 안 좋다라는 건데요. 조메타라고 하는 약과 엑스지바라는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요 파골세포를 억제합니다. 파골세포. 조메타는 뼈에 가서 딱 달라붙어서요, 파골세포가 작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두 번째, 엑스지바라는 약은요, 뼈에 가서 딱 달라붙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암세포에서 랑클이라고 하는 RANKL, 랑클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하면 저 랑클이 파골세포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엑스지바는 이 랑클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이 랑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뼈 손상에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요. 요 랑클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이 뼈가 이제 파괴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지바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이 된 약이고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약은 조피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라듐 223인데요.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이 이렇게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그런 이제 약제입니다. 자, 이 약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면요. 이게 지금 골수인데 이게 암세포가 뼈에 전이가 됐고요. 여기 조골세포가 있습니다. 조골세포가 있어서 암세포에 의해서 조골세포가 활성화돼서 뼈를 막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이 조피고라는 약이 쭉 침투해 들어가면 이 조골세포를 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뼈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알파 입자 방사선 조피고는 이 조골세포만을 억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암세포까지, 이런 암세포까지 같이 죽이기 때문에 일석이조. 암세포까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피고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전립선암 환자들이 생존 기간까지 연장을 시키게 되는 이유가 저렇게 암세포까지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약제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임상시험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메타는요,
일단 조메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호르몬 치료제를 받고 있는 비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서 조메타를 썼던 환자군과 쓰지 않은 환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이 플라시보라는 얘기는 이제 약을 쓰지 않고 위약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이 세로축은 골밀도 변화입니다. 조메타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골밀도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골밀도가 감소해요. 호르몬제의 영향 때문에. 그런데 조메타를 썼더니 골밀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증가합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골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뼈가 튼튼해서 뼈도 부러지지 않아요. 이게 조메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엑스지바라고 하는 약인데 조메타가 조금 이제 과거에 개발이 된 약이라고 하면 엑스지바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약입니다. 그래서 조메타라고 하는 약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뼈를 튼튼하게 뼈 골밀도 감소를 이렇게 막아주는데 그 약제하고 새로 나온 이 엑스지바라는 약이 과연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런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보시면 뼈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 환자에서 엑스지바라는 약하고 조메타라는 약을 이렇게 투여를 해서 이제 효과가 어떤지를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더니 이거는 골격계 합병증이 없는 생존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있죠. 오렌지색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얘기는요, 골격계 합병증이 없는 기간이 더 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8.2개월이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골격계 합병증 숫자를 이제 카운팅을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엑스지바라는 약은 이게 5,700여 명의 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 환자입니다. 1,360례, 조메타는 1,628례 해서 이렇게 골격계 합병증을 많이 줄였다. 그래서 조메타도 좋은 약이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엑스지바라는 약이 그 약보다 더 강하고 좋네.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일입니다. 9월 1일 날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이번 달 초에 엑스지바가 보험이 적용이 됐어요. 사실은 이런 전이성 암 환자들한테 보험이 돼서 굉장히 우리나라 전립선 암 환자들한테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모르셨어요? 지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아마 이제 아직까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날짜가 안 쓰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본인이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의료보험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요. 조메타라는 약을 이미 쓰고 있는 분들은 바꿀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쓰고 있는 약 쭉 가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조메타를 아직까지 한 번도 쓰지 않으신 분인데 뼈 전이가 있다. 그러면 이 약을 쓰실 수가 있어요. 엑스지바를 보험으로 쓸 수가 있고요. 비보험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효과는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나는 그러면 조메타 쓰고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조메타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아까 이렇게 비교 임상시험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런 약이 나오기 전에는 조메타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는 마시고 지금 쓰고 있는 약 열심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조피고는요, 증상이 있는 뼈 전이 거세저항성 전립선 암 환자들, 특히 내장장기 전이, 내장장기라고 하면은요, 뼈 말고 간, 폐, 이런 데 전이가 있는 걸 내장장기 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이가 없는 환자분들, 거세저항성 환자분들한테 조피고라는 약을 투여를 했고, 위약이라고 하는 얘기는 약을 안 줬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사실은 특별히 어떤 표준적인 약제를 꼭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약군을 두고 임상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더니 조피고를 투여를 하게 되면 전체 생존 기간이 몇 개월 증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조피고라는 게 뼈를 치료하는 약인데 암세포까지 같이 죽여요. 일석이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존 기간까지 연장이 되고요. 그다음 골격계 합병증이 없는 생존 기간도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피고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보험이 안 됩니다. 한 달에 700~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6회 투여를 해야 되는 걸로 현재까지는 임상시험이 돼 있기 때문에 6회를 투여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비싸죠.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편화되지는 않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쓸 수 있도록 의료보험이 될지 이런 거는 또 우리 이렇게 환우회 이런 모임에서 또 뭐 회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이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이런 노력을 또 해주시면 나중에 어떤 좋은 또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골 표적 치료제의 부작용. 이 약이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뼈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러면 부작용은 없겠는가? 이제 걱정이 조금 되거든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제 급성기 반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약을 투여를 하면 하루 이틀 내에 환자분들이 열이 나고 오한이 들고 막 몸살이 나고 뼈에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뼈가 아파서 뼈를 치료하려고 약을 맞았는데 뼈에 통증이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급성기 반응이라고 하고요. 조메타를 맞으시면 한 20%, 그다음에 요 엑스지바를 맞으시면 8% 정도 이런 정상적인 반응이 생기고요.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증상을 한번 겪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2차를 맞으실 때는 미리 진통제, 해열제를 제가 좀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아주 편하게 잘 맞으십니다. 두 번째는 저칼슘 혈증. 이거는 이제 뼈를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칼슘 수치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칼슘 보충제, 비타민 D를 반드시 같이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처방을 반드시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넣어 놨는데요. 턱관절 괴사라고 해서 여기 위턱에 이 관절 쪽인데 굉장히 작은 관절인데요. 이 뼈에 괴사가 잘 생깁니다. 이게 흔하지는 않은데요. 뭐 1%, 2%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있는지를 여러분 만약에 이 조메타 맞고 계신 분들 잘 보셔야 되고 여기 이가 갑자기 아파요. 말씀 반드시 하세요. 그거는. 예. 그리고 조메타를 맞거나 이제 이 엑스지바를 맞기 전에 그래서 저는 항상 치과 의사 진료를 보도록 합니다. 치아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시겠죠?